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피계신 이현석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피계신 랜선 특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픽을 이제 14년간 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뵙고 도와드린 적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시험을 180번 정도 보면서 굉장히 시험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드릴까 생각을 해왔는데 결론은 오픽은 영어 말하기 시험이에요. 그런데 세 글자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요 특강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 15분 동안 요 세 글자를 채워봤는데 별의별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뭐 암기력부터 시작해서 뭐 연기력, 지구력, 뭐 나와의, 뭐 인내력, 뭐 개 같은 싸움도 있었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 한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요거가 상당히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아까 시의성이라고 답변하신 분도 있고 오픽은 시의성 싸움이다. 오픽은 정보력 싸움이다. 오픽은 발화량 싸움이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왜 제가 컨텐츠 싸움이라고 강조를 하냐면 결국에는 이거 객관식 시험입니까? 서술형 말하기 시험입니까? 뭐 오픽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안 보셨다 하더라도 무슨 시험인지는 알잖아요. 이 시험이 뭐예요?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죠? 서술형 말하기 시험이에요. 그러면 컨텐츠란 건 뭐냐면 나의 인생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인생만 갖고 답변하는 거는 그렇게 컨텐츠가 광범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오픽 채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본인만의 컨텐츠를 얘기할 수 있는지 사회적 트렌드에 대한 컨텐츠도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되게 중시합니다. 특히 상위 레벨로 올라가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던지는 화두 세 글자는 오픽은 무슨 싸움이다? 컨텐츠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텐츠를 늘려나가는 싸움이 결국에 오픽에서 이기냐 아니냐 가장 높은 등급을 따고 졸업하냐 아니냐 그걸 결정해준 하나의 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컨텐츠를 이제 우리가 좀 하나씩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냐? 본인의 인생 라이프대로 만드는 겁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삶도 좋지만 자,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공통부모도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한 400분 가까이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저의 공통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자, 오늘 채팅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5분 뽑아서 책 드릴 거예요. 바로 내일 아침에 쏠 겁니다. 이 오픽 바로 나온 지금 인쇄해서 잉크도 마르지도 않은 책 지금 저희 같이 해주신 직원분들이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속 예의주시하고 받아 적을 겁니다. 5분을 막판에 발표할 거예요. 계속해서 채팅 참여해주세요. 자, 공통부모를 왜 얘기했냐? 여러분과 제가 공통분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어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너무 힘듭니다. 작년도 힘들었지만. 그럼 이 컨텐츠란 건 뭐냐면 본인의 미리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컨텐츠도 있지만 시대에 살아가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끼리 어떤 공통분모의 컨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컨텐츠를 많이 만들수록 오픽에선 유리합니다. 보세요. 이게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까 그 문법을 한순간에 완전히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표현을 한꺼번에 뭐 500개를 막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들어가서 다 거기서 그 단어, 거기서 그 문법일 거예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나오겠죠. 표현도 더 나오고. 그럼 결국에 차별화는 어디서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컨텐츠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응? 남들은 그냥 자기 얘기 혼자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얘기나 잘하고 조금 컨텐츠 쪽으로 일단 깊어지거나 확장이 넓어지면 제대로 말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회적 트렌드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픽에서 어떤 답변의 무게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말하기와 어떻게 연관성이 없냐 이거예요. 엄청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 특강의 화두는 오픽은 무슨 싸움이다? 이걸 넣어버릴게요. 오픽은 컨텐츠 싸움이다. 이 컨텐츠를 혼자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혼자 만드는 거에 대한 그거의 장점이나 단점은 뭐냐면 본인이 만드니까 본인 생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영어 문장을 많이 몇백 개 만들다 보면은 이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 내용 전달을 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표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컨텐츠를 만들 때 혼자 막 힘들게 만드는 게 좋습니까? 누가 좀 도와주면 좋아요? 도와주면 좋죠. 그 도와주는 사람 만약에 오랜 기간 오픽을 해왔고 대한민국에서 스피킹 관련된 방송을 뭐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고 여러분과 굉장히 그 호흡을 많이 해온 사람이라면 조금 더 잘 도와드릴 수 있겠죠? 접니다. 진짜 15년 동안 방송만 9,000회, 라디오 6,000개, 예, TV 3,000회, 인강 2,000회, 예, 총 여러분과 정말 많은 교감을 했어요. 책 180권, 월간지 180권. 왜 이렇게 숫자를 많이 얘기하냐면 그만큼 컨텐츠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여러분과 많이 호흡을 해봤어요. 그 호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단톡방에서도 지금 몇천 명하고 매일 여러분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컨텐츠를 제가 만드는 걸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혼자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만들지 말고 같이 좀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같이 좀. 저도 뭐 컨텐츠 저 혼자 만드나요? 아니에요. 많은 도움을 받아요. 원어민 선생님 5명이 도와줘요. 공동진행자들 있죠. 영어 글 써주시는 분 있죠. 캐나다에서 글 써주시는 분 있죠. 여기서 작업 같이 해주시는 분 있죠. 한 4-5명이 도와주세요. 도와준다니까요. 나도 혼자 못 써요. 그럼 나는 도움을 받았던 내가 여러분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컨텐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컨텐츠에서 가장 무게감이 가는 컨텐츠는 뭐냐?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예요. 트렌드와 이슈. 이 트렌드와 이슈가 혼자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영어로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이따 보세요. 답변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사 이슈나 트렌드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난이도 5나 6을 골라야만 시험에서 가장 높은 등급 A를 나오거든요. 그게 14, 15번에 그러면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를 물어봐요. 여기서 여러분 제대로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14, 15번을 제대로 답변 못하고 길게 답변 못하면 AL은 영원히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많이 시험 본 강사들이 여러 명이 8명이 한 몇 년 전에 14, 15번을 블랭크 처리하니까 IH 나오더라고요. 전원 다. 네. 자, 오픽 질문이 그리고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습니다. 시험 자체에 대한 그것들은 Q&A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여기다 질문을 올리시면 쫙 올라가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중간중간에 특강 어떤 또 플로우가 있는 거니까 시험 자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Q&A 있죠 거기. 여러분 화면에 Q&A 볼 겁니다. 거기다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못 드리니까 끝나고 답변 드리는 것도 있고. 자, 이슈나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걸 좀 만들어 가지고요. 14, 15번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14, 15번에만 쓸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100% 정확한 오픽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면 어디에 대입할지를 미리 좀 판단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이슈예요. 왜냐면 오픽 질문 베이스가 여러분 대충 알고 들어가는 거랑 100% 알고 들어가는 건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납니다. 오픽이 14년 동안 시험이 일단은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다 공개됐어요. 네? 수많은 오픽 응시자들의 후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어떤 질문이 나온지는 글씨 하나 틀리지 않게 다 확보가 됐습니다. 모든 오픽 선생님들이 다 확보가 된 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대규모 팀을 운영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데이터를 모은 선생님들은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그냥 남의 거 베껴 쓰든가 아니면 창작을 하든가. 오픽 문제는 창작하면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어 면접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예상 문제를 갖고 연습한 사람이 있어요. 예상 문제. 근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면접관에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린 질문을 갖고 연습했어요. 누가 유리할까요? 전자, 후자. 자, 예상 질문을 갖고 연습을 한 사람이 있고 그냥 그 면접관에 그냥 질문 스크립트를 갖고 연습한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유리해요? 전자가 유리해요? 후자가 유리해요? 후자가 무조건 유리하죠. 지피지기 100점 100승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할지 다 알고 들어갔다면 미리 답변 라인을 짤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출제자 의도까지 파악 가능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픽을 준비하는 사람이 100%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안 한다. 전 불리한 것 같아요. 자,
최신 컨텐츠 답변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이 스크립트가 왜 필요하냐? 자, 뭐 시중에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스크립트 필요 없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스크립트 없이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스크립트가 달달 외우는 어떤 여러분 족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크립트가 없으면 문장 자체를 못 만들잖아요. 생각해봐요. 아니 코로나 그 어려운 얘기를 교포들이나 원어민들은 자기 말이니까 그냥 하잖아요. 아 우리는 우리 말도 아닌데 무슨 수로 우리가 코로나를 스크립트 없이 준비를 하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래요. 무슨 스크립트를 쓰레기통에 버려.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스크립트가 있어야 돼요. 단지 그걸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건 안 좋은데 아니 뭔가 좀 뭐 책이 있어야 공부하죠. 안 그래요? 책 없이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백지장에다가 매일 뭐 얘기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내 거로 만들어서 녹여서 내 영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크립트 필요해요 여러분. 자 답변 스크립트가 필요한데 이게 최신성 있게 자꾸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코로나도 와 지난달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맞아요. 지금 종수님 얘기 따라 한국말도 대본 없이 내가 좀 써놓으면 힘든데 자 그럼 이 스크립트를 누군가 자꾸 공급을 해주면 좋고 매달 업데이트 해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매달 업데이트하면 좋겠지. 저도 월간지를 많이 쓰거든요. 기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라는 그게 월간지인데 매달 책을 써요. 그러니까 나는 매달 뭐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너무 당연해요. 그 뭐 전혀 뭐 이상할 게 없어요. 오픽도 당연히 매달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물론 모든 답변을 다 갈아엎진 않아요. 대한민국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는 답변이 어떻게 3월에 나오고 4월에 달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건 똑같죠. 그런 원천 컨텐츠는 파운데이션에 깔려 있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트렌디시한 게 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다니까요? 코로나 변종이 나오는데 답변 변종이 나오겠죠. 예? 우리 그냥 오픽 답변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변이 답변이 나오겠지. 변이 답변이 있어야지. 그냥 답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걸 누가 자꾸 변이를 시켜줘야 된다니까요. 변이. 변이 답변이 있어야죠.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매달. 그럼 얼마나 좋아.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면서 영어 회화도 늘면서 오픽 시험 물어봐. 내가 답변할게. 변이 답변 12개 있어. 변이 1, 변이 2, 변이 3. 이상하다. 어쨌든 스크립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없는 거 말이 안 돼요. 자, 그다음 발화 유창성, 정확도. 이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뭐 그대로 선생님이 염색체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영어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저도 영어를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그대로 뭐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유창성 정확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라 연습하면 되는데 선생님 저 집에서 죽어라 연습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염색체죠. 이게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요. 제 잘못도 아니고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영어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돼요. 해도 잘 안 돼요.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약간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뭐 1대1로 선생님 붙으면 제일 좋죠. 오픽 제일 등급 빨리 나오는 건 가외예요. 가외. 1대1 가외. 1대1 가외가 말이 좋아 가외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외 비싸요 안 비싸요? 원어민 선생님하고 1대1로 하면 비싸요 안 비싸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 정도 경제력이 되면 뭐 계속 하면 돼요. 6개월 1년 원어민 선생님 1대1로 계속 하면 오픽 1 나오는데 그건 좀 약간 극약 처방이잖아요. 그렇게 하기엔 좀 너무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투자를 안 하고 그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뭔가였던 걸 마련해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 인공지능이라고 써놨는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일부 기계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놨습니다. 그죠? 왠지 어떤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AI가 있어요. 근데 AI가 지금 이제 구글 번역기나 그 파파고나 네이버 번역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구글 번역기는 작년에 구글 번역기가 아니에요. 거의 그냥 한국말 넣으면 영어가 거의 95% 정확하게 나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지만 이게 말하기에서는 자연어까지 처리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순간순간 이렇게까지는 아직 잘 안 돼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발화 유창성 이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딥러닝을 하는 건데 뇌에다 딥러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 딥러닝 아시죠? 수천 개의 문장을 배우는 거야. 근데 기계와 우리와 차이점이 뭐예요? 인공지능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retention, 기억력. 물론 창의력도 기억이 나죠. 기계는 15,000개의 문장을 넣어주면 그걸 다 외워야 안 외워요? 다 외워야 안 외워요? 5만 개를 넣어줘도 다 외워요. 절대 안 까먹어요. 기계니까. 반도체에 저장하니까. 사람은 어때요? 5만 개의 문장을 딥러닝 시킬 수는 있어요. 몇 년 동안. 5만 개가 남아요? 5만 개가 남지는 않습니다. 뭐 100분의 1도 안 남을걸요? 그 차이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 발화 유창성과 정확성은 뭐를 좀 늘리는 게 좋냐? AI가 도와주면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오픽 패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앱을 저희가 이제 오픽의 신으로 이제 작년까지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베타 버전의 앱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반응들. 와, 이걸로 연습하니까 신기원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일단은 오픽 문제를 들려줘. 답을 한번 읽어줘. 스크립트, 좋은 스크립트를 읽어줘. 그 다음에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하게 원어민이 읽어줘.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그대로 따라 읽어봐. 곧장 등급을 판정해줘요. 문장별로. 이 문장을 3번, 4번 들을 수도 있어. 자기 걸 녹음해서 들어볼 수도 있고. 이거에 익숙해지면 책 보고 문장 연습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해요. 이거 딥러닝 엄청 시켜도 몇만 회의 그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IH, IM3, IM2의 어느 정도 레인지에 맞게끔 저희가 요거를 잘 해봤어요. 저도 수천 번 녹음해가지고 데이터 줬고요. 이게 지금 2세대 앱이에요. 1세대 앱이 작년 앱이고 오픽 패스. 그래서 거기 이제 컨텐츠를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술력이 좋은 앱들이 컨텐츠가 부족하고요. 컨텐츠가 좋은 앱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요. 대충 아시죠? 저보다 뭐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다행히 굉장히 좋은 테크니션들이나 프로그래머를 가진 그 기업과 제가 붙었어요. 저는 컨텐츠 쪽을 맡았고 그분들은 테크놀로지를 맡았습니다. 굉장히 또 친분이 굉장히 좀 시너지가 발생해가지고 컨텐츠와 테크놀로지가 만나가지고 계속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AI 기반의 뭔가 합스토리를 만들 때는 컨텐츠가 약하든 테크놀로지가 있든 둘 중에 하나가 약합니다. 둘 다 강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니셔티브를 누가 취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테크니션들이 만든 앱은 컨텐츠로서 이제 억지로 모아야 되니까. 컨텐츠가 좋은 사람들은 테크니션이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인공지능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5대5의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서로 간의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개발하면 좋아지더라고요. 현재 출시되어 있습니다. 오픽 패스. 안드로이드는 나와 있어요. 아이폰은 4월 19일 나옵니다. 자, 이걸로 일단은 정말 좋은 스크립트를 계속 연습하면 유창성, 정확도 좋아질까 안 좋을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녹음했는데 IM2밖에 안 나왔으면 계속 녹음해가지고 IH1 나올 때까지 연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면 책 보고 연습하기 싫다니까 계속 앱으로만 하고 싶다니까. 본인께 녹음되고 바로 녹음되고 오픽 패스 찾으시면 돼요. 안드로이드에서 찾아질 겁니다. 유료 앱이에요. 유료 앱인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20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드리는데 어쨌든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많은 분들한테 무료로 쓸 수 있게 지금 뭐 한두 달은 많이 풀릴 거예요. 자, 이따 뭐 저기 어떻게 무료로 또 받아보실 수 있는지 안내 좀 해드릴게요. 개발비 많이 들어갔겠죠. 개발사 정확히 개발비를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7, 8명의 개발자들이 붙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몇 개월 동안 개발한 거니까 개발비가 제법 많이 들어갔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오픽이란 게 AL 레벨까지 가려면 글쎄요, 뭐 IH까지 많이 나와. 2100단어? 그게 뭐 양도 중요한데 3000단어 이 갭을 쌓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게 평균 바로 단어 쓰거든요. 여기 사회적 이슈 있어야 돼요. 네, 컨텐츠가 부족해서 3000단어가 안 나와 결국에는. 네. 발화 속도도 느려서 3000단어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컨텐츠는 뭐가 냐면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하나당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나오는 상상을 해봐요.
인터넷에서 검색, 온라인 쇼핑, 쿠팡 얘기만 해도 한 2분, 3분 할 수 있겠다. 멜론, 음악 듣는 거, SNS, 그죠? 배민, 음식 시켜 먹는 거, 카톡, 유튜버, 넷플릭스, 인터넷 보안, 5G, 전화기, 5G, 뭐 전화 관련 문제점. 코로나는 뭐 시험 내내 코로나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가장 비근한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이슈와 트렌드 이야기를 여러분 준비를 안 하시면 들어가서 컨텐츠 부족하다니까요. 본인 얘기를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본인 얘기를 하는 건. 본인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깔아주는 한 절반 정도 얘기고 결국에는 본인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성 있는 컨텐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컨텐츠 양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어떤 무게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슈나 트렌드 쪽은 본인이 영작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네.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고 단어 레벨이 좋아야 돼요. 표현도 좋아야 되고 이걸 누가 도와줘야 된다니까. 뭐로요? 스크립트로 도와드려야 돼요. 스크립트로. 무조건 스크립트로 도와드려야 돼요. 그대로 다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뭔가 그중에 취사 선택해서 좀 빨리빨리 외울 수 있는 그런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이 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뇌를 딥러닝 시켜야 되는데 뭐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응? 그냥 뭐 원어민 혹은 교포 영어 하시는 거 따라한다고 그냥 무조건 느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적으로 배워야 되잖아. 의식적으로. 자, 정확한 데이터는 또 뭘 얘기하냐? 정확한 문제예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읽어줘요. 오피기신 교재 보면 똑같이 나와요. 시험에 what부터 options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와요. 약속드립니다. 교재에 있는 질문이 시험에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나오는 좀 희한한 좀 소름 돋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어 면접이라 하더라도 대충 예상 문제가 좋아요? 시험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똑같은 문제가 좋아요? 말도 안 되는 똑같은 문제가 좋죠. 생각해봐요. 그러면 문제 순서까지 다 알고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얘하고가 결국에는 같은 그것이 되니까 시험에 들어가서 그냥 문제가 너무 다 아는 거니까 편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할지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교의 트렌드? What are the trends people are talking about related to takeout or delivery food options? 쿠팡 이츠죠. 배민이죠. 배민이라고 하는 쿠팡 이츠라고 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야 되네. 근데 이걸 들어가서 곧장 만든다고요? 그냥 뭐 이러겠지 뭐. I use a food app. Food app name is 배민. 배민 is 배민의 민족. But my brother is use 쿠팡 eats. 쿠팡 eats is another food app. I don't know. I like 배민, but 쿠팡 eats is not bad. But I don't know why brother is use 쿠팡 eats. 쿠팡 eats is maybe faster delivery, and 배달 민족 is very many food. And the food is too many. Every day, not every day, but very often eat food delivery.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자신감만 충만한 거지.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잘하시는 분 많아요. 압니다.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한 게 지금 상당수의 답변이 이런 식이에요. 아무 말 대잔치. 알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필러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배웠다 해서 well, what I want to say is that well, I guess well, what I mean is it, in my opinion 이게 필러거든요. 필러가 도움이 돼요? 필러 잘하면 영어 잘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은데요? 필러나 중간에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준다가 아니라 그냥 원어민들이 쓰는 중간중간에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는요. 주가 아니라고요. 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애한테 한국말 배우는 친구인데 야 말이야 너 한국 사람처럼 들리고 싶어? 지금부터 내 말 따라해. 1번 내 말은 말이야. 내 말은 말이야. 내 말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싶은 말은 그러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지. 따라 이 새끼야.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필러예요. 아니 그 미국 애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아무런 콘텐츠가 없잖아요. 어? 그 원어민의 필러, 원어민의 화법 이걸 따라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어 못하는 외국인이에요. 원어민을 그냥 무슨 맹신해서 따라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우린 그냥 우리 영어 하면 돼. 우리 영어. 천천히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필러가 쓰면 좋은데 그거를 주처럼 얘기한 영어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컨텐츠가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문법을 틀려도 돼요. 필러 하나도 못해도 되고 단어 외우고 자기가 음식 배달 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나올 수 있는 문구나 문장들을 외워가지고 그걸 자꾸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점 트렌드 관련해서 기똥차게 하나 답변을 제가 만들어서 그걸 연습했다 칩시다. 근데 그 답변 내용이 아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을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공통분모에서 찾아줬다 쳐요. 그런다면 그 답변 이현석의 답변도 아니고 여기 계신 뭐 김보훈님 답변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는 답변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음식 배달 앱을 안 쓰지 않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단지 쿠팡 이츠냐 배민이냐 그 차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네, 보훈님 이름이 순간 보여가지고 출연시켜드렸습니다. 죄송해요. 네, 이름 써가지고. 네네, 반갑습니다, 보훈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컨텐츠 싸움이라고요. 최근 음식점들의 건강 메뉴 추세?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질문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요즘에 봐봐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면역력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먹는 게 좋다. 웰빙 시대다. 그래서 저염식 맞아요. 네? 비건도 많이 나왔고 요즘에 보면 샐러드바 샐러드를 외식업계에서도 많이 취급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 점점 보면 외식업계가 건강식으로 많이 또 변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해서 스크립트를 누가 준비를 해주고 그걸 갖고 좀 연습을 해. 들어가서 좀 틀려도 돼요. 시험을 보실 거라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강식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연습한 거와 안 한 거와 차이 납니까? 나죠. 그러니까 오픽은 무조건 정확한 문제 질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이걸 준비한 다음에 이 답변 하나하나 연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대신 음식 배달앱과 요즘 건강식을 많이 먹는 웰빙 트렌드 같은 얘기는 꼭 이 음식점이라는 주제에만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번 있다. 2번 없다. 쓸 필요가 딱 여기에만 써야 된다. 1번. 2번 꼭 여기에만 쓸 필요는 없다. 2번. 자, 어서 빨리 딱 골라주세요. 너무 너무 좀 당연한 질문이었죠. 없죠. 왜 여기다만 써요? 음식 배달앱이란 걸 자 보여드릴게요. 컨텐츠입니다. 이게 스크립트예요. 이게 진정한 스크립트예요. 2021년 3월 31일에 쓸 수 있는 스크립트예요. 이게 중요해요. 최신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 파란색은 그냥 보면서 참고하면 되고요. 분홍이 보면서 조금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분홍이들이 뭐냐면 전 나름대로 분홍이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예쁜 문장.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괜찮다. These apps 자 이런 배민 같은 거요. Have become the norm. 아 난리 나요. 난리 나요. 보편적 대세가 됐다는 얘기야. And they are all the rage. 이건 정말 우리 방송에서 진짜 많이 하는 말인데. They are all the rage. 이것은 무슨 말이야? 인기 폭발이다. 요즘에 이 쿠팡이츠 같은 앱들이 대세예요. 그리고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장을 하나를 잘 연습해서 딥러닝을 시켰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냐 한국말로. 음식 배달 앱은 요즘 뭐 거의 보편적 대세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거의 뭐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정도 레벨이 된 거예요. 이런 지금 이걸 썼으니까. 이걸 안 쓰잖아요. 대충 영장이 나오면 순간 나오면 모두 딜러버리 앱 is very popular. Many people use it. 이렇게 돼요. 이제 얼마나 퀄리티가 떨어지냐. 많은 사람들 써요. 인기 많아요. 오케이. 교포가 한국말 하듯이. 응? 이거를 스크립트를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스크립트가 필요하고요. 스크립트를 달달달 외우지만 않으면 돼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스크립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믿지 마세요. 무조건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14년 오픽을 해봤는데 스크립트 없는 오픽은 너무 오래 걸려요. 원래 말을 잘하던 사람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닌 이상은 이런 이쁜이 문장들은 여러분이 듣고 그냥 기억해 쓸 수가 없어요. 우린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고퀄의 스크립트를 굉장히 쉬우면서도 빨리빨리 익힐 수 있게 만들어서 컨텐츠를 대한민국의 어떤 전국을 찌르는 컨텐츠를 자꾸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 오픽 시험 준비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회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음식 배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시험 준비야?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이 곧 트렌드야. 그것이 곧 이슈야. 아이고 재밌어.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야. 시험이 아니야 더 이상. 그냥 영어 말하기라니까요. 그걸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조금씩 도와드릴 수 있다니까요. 재밌잖아요. 난 오픽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음식 배달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이게 완전 심취하는 거지. 이 지문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네? 직접 결제된다. 뭐 커스터머 리뷰가 뭐예요 이게? 후기잖아요. 후기. 요즘 포토 후기 같은 거 본단 말이야. 거기 뭐 저기 음식점에서 올려준 거 다 예쁘게 찍어서 올렸는데 고객들이 올리는 거 최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저도 후기를 무조건 보는데 후기 보죠? 아무리 교촌 치킨이어도 그 점포가 사장님이 성실하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모르지. 그럼 우리 고객님들, 동료 고객님들의 평을 봐야지. 같은 깐부치킨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만 깐부치킨이 한 3개 있더라고요. 어디서 시킬지 내가 어떻게 알아? 누가 알려줘요? Customer reviews. There are also customer reviews you can look at. The app also tells you how long it will take, which is very useful. 이런 거 좋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려주잖아요. 5분, 10분, 17분. 혹은 라이더분 어디 오고 계신지도 알려줘. 차인지 오토바이인지 걸어서 오는지 별걸 다 알려줘. 그러니까 이게 음식 배달 앱을 그냥 쓴다 해서 끝이면 안 되고 왜 좋다, 왜 편리하다, 랜덤하게 문장을 스크립트를 갖고 연습해야죠. 그 다음에 분홍이 문장들은 그냥 통으로 외우면 좋은 게 이런 것들은 평생 그냥 피와 살이 되는 영어 표현들이야. 자, 요거 읽어보세요.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장난 아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 자, 여러분 음식 배달 앱 한번 켜보세요. 있으시면. 메뉴의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어. 뭐라 그래요?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장난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채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브라보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야, 영어 잘한다. 미국 사람이. 자, 보세요.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음식 배달 앱은 메뉴 종류가 정말 많아요. 정말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결정장애가 생길 정도예요. 이 친구 좀 말하는 거 좀 외국 사람. 그렇지만 선택의 폭이 넓고 결정장애예요. 이것은 한국 사람.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어찌 한국말을 못한다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역지사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음식 배달앱이라는 컨텐츠를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편적 대세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한국어 관용구예요. 관용구. 한국어 관용구. 해봐요. 써봐요. 채팅에다 쓰세요. 한국어 뭐라고요? 관용구라고. 대한민국 국민, 즉 한국어를 쓰는 모국어로 쓰는 대한민국 국민이 쓸 법한 관용구라고요. 이 관용구들은 영어로 뭐라 하냐? 콜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콜로케이션. 용구야. 콜로케이션이 뭐냐면 단어의 조합이란 얘기예요. 단어의 조합. 단어의 조합. 옵션이란 단어가 to choose from 이런 식으로 콜로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콜로케이션.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관용구가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말에서는 약간 호응이라고 그래요. 호응. 선택의 폭. 선택의 폭. 그다음 뭐로 호응해야? 넓다. 맞아요. 그 콜로케이션 맞아요 지금. COLLA, COA 사전 뜻 찾아봐요. 단어의 조합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콜로케이션. 선택의 폭. 넓다. 이게 뭐예요? 콜로케이션이야. 코리안 콜로케이션. 오케이? 엄청나게 어려운 영어 단어를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쉬운 단어를 조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크립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설계도면이 있어야 돼요. 조립식처럼 다 그냥 단어 풀어놓고 아무렇게나 조립해. 그러면 이제 예쁜 문장을 만들긴 힘들어요. 그냥 막 만드는 거지. 자,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5만 가지 쓸 수 있죠. 그거를 오픽 앱으로 막 계속 따라해. 계속 들어 따라해. 그럼 인공지능이 야, 너 그 정도 하면 L이다. 한 3번 따라했어. 4번 따라했어. 10번 따라했어. 나도 모르게 막 이제 오기가 생겨. 이거 나올 때까지. 문장 외워져요. 이거를 보고 외우면 힘들잖아. 안 그래요? 이걸 보고 이해를 해. 강의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 갖고 연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해도 되고. 여기 다 도와주는데. 야, 너 그렇게 지금 발음하잖아. 너 IH 나와. 너 그렇게 발음하면 IM2 나와. 이런 식으로. 코로나도 보세요. 콘텐츠 싸움인 게 코로나는 모든 콘텐츠에 다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는 기계가 못 만들어야지. 응? 이거는 AI가 못 만든다니까요. 사람이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요. 그리고 기계한테 이걸 좀 같이 연습하게 우리 학생분들 도와줘. 이렇게 기계한테 부탁을 하는 게 AI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some major coronavirus vaccines from Pfizer, Moderna, and AstraZeneca have been approved. Healthcare workers and people at higher risk, 고위험군 환자들, have been getting vaccinated first. But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delays in the vaccination process due to logistical problems and vaccine hesitancy. 이걸 내가 영작을 어떻게 하냐고 혼자. 안 그래요? 한국말로 해도 어렵다. 근데 보세요. 코로나19 얘기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백신 아니에요? 지금 화두가 뭐예요, 여러분? 백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를 이런 단어 없이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이건 죽어라 연습해야죠. 달달달 외우냐 있어도 연습해야 돼요. 달달달이란 게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못 외워. 근데 문장 하나하나 정도는 랜덤하게 외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vaccine hesitancy가 이게 백신 안 맞겠다고 망설이는 거고 logistical problems라고 하면 뭐 물류상의 문제, 유통의 문제. 그러니까 백신을 사다가 지역에 이렇게 보급하는 보급상의 문제. 거기다가 백신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서 약간 좀 이제 우려가 좀 있잖아요. hesitancy. 이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좀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수급 문제. 사와야 되고 각 보건소에 돌려야 되고 초저온에 유지해야 되고 안 맞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plus there is shortage of vaccines in some cases. These are all challenges in achieving herd immunity as soon as possible. 난리 났네. 집단 면역 나왔네. 게임 끝났네요. herd immunity. 어쨌든 문장들 자체가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는데 백신이 보급을 해야 되고 안 맞겠다는 사람도 있고 집단 면역을 빨리 이뤄야 되는데 그거의 어떤 여러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안 맞겠다라든가 백신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단 면역을 가기 위한 챌린지다. 이해되잖아요. 자, 다른 백신들도 들어온다. 근데 뭐 대중들이 다 맞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자, 그다음 봐요. 맨 뒤에 봐요. 이걸 뭐 오늘 수업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건 인강을 통해서 다 원격 화상 강의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방송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요. There have been recent concerns over new variants of the coronavirus coming from the UK, South Africa, and Brazil. 난리 났네. Variants. 그죠? 편종. 변이 바이러스요.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왜? 백신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에서 지금 가장 큰 얘기가 뭐예요? 변이에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큰 우려는 뭐냐? The biggest fear is that the existing vaccines may not be effective against these strains of the virus. 와, 진짜 이 문장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봐봐요. The biggest fear, 가장 큰 우려는 is that existing vaccines가 뭐예요? 기존 백신, 그죠? 기존 백신들이 may not be effective against these strains of the virus. These new strains of the virus. 이런 새로운 변이종의 기존 백신이 약효가 없을 것이 가장 큰 우려다. 이해돼요? 면역 발음 하나 더 해달라고요? Immunity. Herd immunity.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연님이 영자신문인지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코로나는 약간 영자신문 느낌이 나는 주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영자신문 느낌 나는 컨텐츠예요, 아니에요? 코로나를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로 한국말로 하기도 힘들어요. 한국말로. 코로나를 만약에 얘기할 거면 여러분이 이 말이 우리말로도 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역시사지 해봐요. 자, 코로나 이런 단어 없이 한국말 해볼게요. 코로나 많아요. 주사 맞아요. 주사 없어요. 약 어디 있어요? 약 맞았는데 나는 면역 있어요. 나는 그래도 아파요. 약 부족해요. 빨리 주세요. 어, 코로나 변해요. 이상한 코로나 있어요. 이상한 코로나 때문에 약, 약 말 안 들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뭐야 이게?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왜 하냐고 그거. 그러니까 코로나는 한국말로 얘기해도 YTN 연합뉴스처럼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고서는. 애기 초등학교 2학년 얘기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도 그보다 잘하겠다. 그죠? 정말 5살짜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디테일 자체는 영자신문 느낌이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그냥 뭉개는 답변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테크니컬하게 이런 스크립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백신과 변종이에요. 이걸 만약에 시험에서 제대로 연습해가지고 여러분이 코로나 딱 그 적시적소에 넣어줬다. 굉장히 자신감 생겨요.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 코로나 이제 종식이 되겠죠. 올해 말에 종식이 되든 뭐 내년 초에 종식이 되든 서서히 종식이 돼갈 텐데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은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야, 정말 그때 응? 외환 위기가 기억나고 그죠? 2011년에 뭐 저기 뭐야 2002년에 월드컵 기억나고 97년도 외환 위기 기억나고 2011년에 또 리먼 브라더스부터 시작한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위기 또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중간에 뭐 사스나 메르스도 있었지만 코로나 생각나고 2030년에 우리 이거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2019년에 진짜 코로나 있었지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나지? 어쨌든 거기다가 정말 핫한 컨텐츠가 뭔지 아세요? 가전입니다. 가전. 저 끝도 한도 없어요. 이건 오픽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이건 우리 삶이에요. 오픽을 삶으로 끌어들여 버리면 오픽 공부가 재밌어요. 그리고 오픽을 평상시에 뭐 볼 이유가 없는 사람도 그냥 말하기 시험이니까 한번 봐볼만 해요. 물론 이제 응시료가 좀 비싸긴 한데 78,000원이에요. 근데 테스팅 해보는 거지. 나의 실력이 어디까지 나오나. 평상시에 앱으로 하다가 제 얘기 뭐냐면 이 많은 가전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하잖아요. 어떤 게 생기냐면요. 소재 자체가 일단은 주방에 많은 이 가전 5개 보세요. 코로나와도 연관성이 있어요. 집콕 생활을 많이 하는 요즘의 특징상 이거 많이 써요, 안 써요? 생각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확률이 높죠? 그러면 오픽이라는 시험 갖고 얘기해볼게요. 집에서 에어프라이어 이용해가지고 남은 교촌 치킨 넣었다 뺐더니 지금 방금 시킨 줄. 그런 말이 영어로 맛깔스럽게 되면 끝난 거라고요. 응? 에어프라이는 내 친구. 이게 영어로 되면 끝난 거라고요. 응? 거기다 전자레인지. 주방가전. 건조기 요즘 많이 쓰죠? 에어드레서. 이건 스타일러입니다. 공기청정기. 엊그저께 공기 봤어요, 여러분? 수평선에 노을 지는데 세상에 종말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너무 막 무서워요. 공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죠? 집에 공기청정기 있으면 좋죠. 식기세척기. 워낙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 먹으니까 인기 기계죠. 가습기. 진공이도 진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하고 뭐 답변 자체를 오늘 저기 특강 자료 이거는 제가 캡처해서 드릴 거예요. PDF로 단톡방에 드릴 겁니다. 단톡방 나가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자료 받고 나가게. 받고 다시 나가게. 이건 PDF로 제가 드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까 백신하고 변이하고 요 저기 가전제품 몇 개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오늘 좀 특강에서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웃고 떠들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웃고 떠들고 끝나면 되는데 이런 뭔가 좀 맞아. 오픽은 컨텐츠 싸움이지.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습했어요. 그죠? 에어프라이어? 저 에어프라이어래. 에어드레서 같은 거.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죠. 가전은 연습을 한다 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평생 쓰는 기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시간 낭비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상당수의 시험들,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뭐 수십여 개의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수의 시험 공부에서 했었던 것들이 여러분 현실에 그대로 쓰이는 경우보다 그냥 버려지는 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시험이든 나와서 본 시험이든 간에 뭐 자격증 시험이든 간에 진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은 뭐 성적 잘 나왔지만 실제 내가 삶에서 별로 쓰지 않거나 많이 버렸던 정보 많았을 거예요. 오픽은 안 그래요. 이거는 그냥 영어 회화야. 근데 그 영어 회화는 컨텐츠가 좋아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거를 꾸준히 쓸 수 있어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뭐 어디 뭐 외국 사람이 겪었던 걸 그냥 흉내 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인드도 아니고 한국 사람 생각도 아닌데 막 흉내만 내잖아요. 그거는 우리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우리 컨텐츠 아니에요. 우리 컨텐츠죠. 우리 컨텐츠지. 대한민국에 점점 건조를 많이 쓰고 있고 에어드레스하고 스타일러는 전 세계적으로 쓰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삼성, LG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가자 이거예요. 외국인들님, 당신들이 어떤 가전을 얘기하든 난 모르겠습니다. 난 이런 가전을 얘기할래요. 대한민국 가전 잘 만들거든요. 에어드레스라는 기계는 해볼게요. You know, the dry cleaning closet is an amazing new appliance as well. You know, it's like an electric closet that dry cleans clothes by itself. And, it gets rid of odors and irons the clothes with hot steam. Well, I guess it's like having your own dry cleaners at home. It saves you, it saves you so much time. It is truly a game changer. 난리 났네. 아우. 정말 장난 아니다. 감동이다, 감동. 게임 체인저 아시죠? 얼마나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까? 그죠? 이걸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갖고 amazing new appliance, electric closet, dry clean clothes by itself. 혼자 드라이 클린 해주잖아. Get rid of odors. 탈취죠? 그 다음에 hot steam으로 iron the clothes. 대리밀 해주네? 우리 집에 세탁소가 있어. It's like 뭐뭐인 것 같다. Having your own dry cleaners at home. 우리 집에 세탁소가 있는 것과 같아. 시간이 너무 아낄 수 있어. It saves you so much time. I think it is truly a game changer.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외울 수도 있죠. 근데 외운다 해서 내가 내일 이걸 그대로 외웠다 칩시다. 그 다음 날 이게 그대로 나올까요? 어차피 안 나와요. 그 다음 날은. 뭔 말인지 알겠죠? 핵심적으로 내가 외우는 문구 몇 개만 외우면 돼. 게임 체인저 외우고 get rid of odors 외우고 영작하면 돼요. 또 영작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막 앱으로 또 이걸 이 문단을 얘와 또 죽어라 했네? 죽어라 했어. 한 50번씩 따라 했어. 그럼 내일 모레 글피 기억날 가능성이 높아요. 공기청정기 안 할 수가 없어. Air purifier. It filters the air inside and keeps the air clean at all times. Many Korean households have one of these devices. 여기 나오죠. The air quality outside is very bad these days. On some days, it is not good to go outside because of the bad air quality. 네? 뭐죠? 미세먼지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I say 미세, you say 먼지. 해봐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 미세먼지 안 해도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의 퀄리티가 안 좋다고 설명해 주면 되잖아. 미세먼지 뭘 얘기해? Fine dust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요한 건 퀄리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It is very harmful to breathe in the bad air. Breathe in the bad air. 그 나쁜 공기를 이게 들이마시면 안 좋아. 그 집에서 공기청정기 하나 있으면 좋지. 자, 에어프라이어 갑시다. The air fryer is a new appliance that is gaining a lot of popularity these days. You know, it fries food. 잘 봐요. 따라해봐. It fries food with hot air and does not use oil in the frying process. 난리 났다. 음식을 튀기긴 튀기는데요. 기름을 갖고 튀기는 게 아니고
뜨거운 공기로 튀깁니다. 아, 요건 외워야겠다. 요건 외워야겠다. 빨강이 분홍이 외워야겠다. 에어프라이어 얘기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영작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So it is much easier to cook or warm up food because there is no oily mess afterwards. 기름기 같은 거 튀고 안 그러니까. Cooks much healthier food because it does not use oil. The food comes out very crispy and crunchy. 방점을 찍어요. 방점 찍어! Crispy and crunchy. 너무 바삭바삭 이렇게 음식이 나와요. It is quite amazing. And you know, it's very useful when you warm up leftover chicken or pizza. leftover. 남은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넣으면 기가 막혀. 자, 만약에 에어프라이어를 또 이렇게 연습했네? 그러면 한 세 가지만 골라봐요. 에어프라이어하고 뭐 예를 들어 이거 에어드레스하고 건조기 한 세 타임만 했어. 이거 내용 제법 된다니까. 여기다 살을 좀 붙여도 되고. 이걸 스크립트가 있어야죠. 그죠? 이거 스크립트. 자, 봐봐요, 여러분. 자, 해요. 해봐요. 해보라고 빨리. 가능해요? 스크립트 없잖아. 예? 이걸 그냥 어떤 어른이 you know, what I wanna say is that, 뭐야 이게? 이 뭔 수업이 있다위야? 응? 미리 만들어 왔어야지. 응? 미리 만들어가지고 같이 했어야죠. 안 그래요? 정성을 들여서 미리 만들었어야지. 여러분을 위해서. 안 그러냐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니까. 달달달 외우지만 하면 돼요. 참고해가지고 빨리빨리.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대여섯 개 고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어디에 쓸지를 데이터에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픽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험이 보고 싶어진다니까요. 자, 어디다 써? 본인이 집에서 주중 주말에 뭐하니? 요즘 집에서 그냥 음식 해 먹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에어프라이어 들어오는 거죠. 집 빨래도 합니다. 건조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본인 집에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겠죠. 뭘 고르는지. 집에서 쓰면 되지. 집을 묘사할 때도 그냥 가전제품 얘기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하는 집안일을 쓰면 되고. 보세요. 이게 집 문제 세트예요. 집에 좀 변화 하나 얘기라. 어우, 집에 저 공기청정기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밖에 공기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집에 공기청정기 넣었더니 공기가 깨끗해져서 집이 참 좋아졌어. 쾌적해졌네. 변화요, 아니에요? 변하잖아요. 집에 살고 있는 집 묘사하면서 가전제품 4개만 해줘도 답 2분 이상 나오겠다. 집에 생겼던 문제점? 가전제품 고장 얘기하면 돼요. 가전제품 쓰다 보면 고장 나거든. 얼마든지 고장처럼 얘기하면 되지. 집 문제들이에요. 가전제품이 아예 문제로도 나와. 14, 15번. AL의 가장 중요한 14, 15번에 가전 얘기해봐. 가전 얘기해봐. 가전 3개, 가전 하나. 특정 가전 아주 세부 묘사. 식물 같은 거 묘사하면 된다. 가전 하나, 가전. 이게 다 14번 문제예요. 집에 나오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니까. 어느 주제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가전제품을 시험에 어디에 써야 되는지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준비하고 들어가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고 들어가면 가전이 안 나오면 안 쓴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언제 쓸지를 미리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완전 유리하죠. 완전 유리하다니까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어디다 쓸지를 다 정해놓고 들어가. 뿐만 아니에요. 지난 5에서 10년간 우리나라 주택들의 변화 추세도 얘기해라. 집에서 나오는 14번인데 여러분, 자, 제가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You know, homes have changed a lot over the last 5 to 10 years. Now, I think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home appliances. 이 정적 어떻게 할 거야? 이 침묵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침묵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 얘기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지난 5에서 10년간 대한민국 가정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가전제품이 좋아졌던 거다.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써야 될지 다 보고 들어가는 거야. 유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일 유리하지. 도구 유리. 도구 유리하죠. 그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필러 넣고 막 그냥 뭉개라고 하는 답변들보다 엄청 유리하죠. 너희 나라의 산업 얘기해래. 우리나라 가전 잘 만들어요. 잘 알려진 기업 얘기해봐.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가전 잘 만들어요. 그 산업이 주는 혜택 얘기해봐. 인더스트리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워. 에어프라이어 얘기하면 돼요. 에어드레스 얘기하면 되고.
본인 관심 갖고 있는 업계 3년 전과 비교하라. 그냥 가전제품 좋아졌다 하면 돼요. 그 업계에서 기대 못 미친 상품 진공이 얘기하면 돼요. 처음에 진공이 다 좋은데 선입고였다. 무선 진공이 좋은데 충전해야 된다. 로봇 청소기 다 좋은데 침대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올 때도 있다. 깨끗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냥 진공에 관련된 얘기를 연습하면서 약간의 미진한 점들을 얘기해 주면 이다 끝난다니까요. 그냥 하이마트 가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하이마트 가라고. 이 하이마트라는 컨텐츠가 시험에서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 갖는 사업 분야? 하면 돼요. 그냥 소비자 가전 얘기. 이게 다 굉장히 여러 인더스트리 문제들이에요. 시험에서. 테크놀로지 난리 났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사용하는 기술 얘기해라. 가전 2개. 본인이 매일 쓰는 사용하는 기술 얘기해라. 가전 2개. 특정 기술과 예전 가서 얘기해라. 진공 청소기. 그죠? 그냥 생활 가전 하이마트로 깔아버려요. 가전. 어떤 기술에 문제가 생겼던 거? 지난번에 진공이 안 되더라고요. 안 빨리더라고요. 먼지가 꽉 찼나? 가전. 하이마트. 집에서 보낸 휴가 문제. 지난번에 너 휴가 때 뭐 했니? 집안일 했어. 가전 4개. 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사건이 뭐야? 별거 없어. 그냥 컴퓨터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밥해 먹었어. 근데 남은 치킨이 있대? 에어프라이어에 넣었지. 아, 저 빨래도 해야 돼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건조기 있으니까 좋아. 그 다음에 뭐 저기 그랬어. 커피 기계 커피 캡슐 넣어가지고 먹었지. 그냥 뭐 별거 없어. 가전. 사람들이 휴가 보내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베이케이션이 어떻게 달라졌냐? 뭐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죠? 별거 없어요. 옛날에 해외여행 많이 갔는데 요즘 해외여행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그냥 있습니다. 집에 있다 보면 뭐 집안일도 많이 해야 되고 집에 있다 보면 또 저기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가전기구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하이마트 또 가는 거예요. 본인의 자유시간 예전과 지금 비교해라. 옛날에는 뭐 밖에 나가 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요즘 집에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집안일 많이 해야 되고 음식 해 먹어야 돼.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아, 힘들어. 자, 가족 친구. 가족 친구가 최근에 뭐 했어? 집안일 했어. 밥 해 먹었어. 가전 한 10개 들고 들어가요, 그냥. 하이매트 1층, 2층, 3층 다 털어버려. 응? 가전 한 5개, 6개 있으면 다 된다니까. 가족 친구 문제. 할러데이 문제. 최근에 휴일에 뭐 했냐? 어렸을 때 휴일에 특별했던 거. 뭐 어렸을 때 얘기는 다른 거 해야겠지만. 휴일 관련된 사람들 우려 걱정? 코로나 얘기하면 되죠. 백신하고 변종 얘기하면 되잖아.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대로 알려줍니다. 이거 어제 7시 시험이에요. 정확히 24시간 전 시험이에요. 이 정도로 정확해요. 같이 공부해 주시는 분들은 기출 데이터 실시간 공유 받아요. 제 오픽 그 블로그에 가면 하루에 한 세트씩 올라갑니다. 지난 5년치 몇천 개의 문제가 올라가 있어요. 얼마든지. 수강 시점부터 6개월 동안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모아지냐? 100여 개. 오픽 단톡 100여 개예요. 100여 개. 18,000명. 지난 14년 동안 계속 수업하면서 특강하면서 오픽 단톡방이 계속 만들어졌어요. 안 지웠어요. 계속 있어요.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AL 받으시면 나가는데 AL 안 받으시면 아직 안 나가더라고. 그만큼 AL 받기 힘들다는 얘기지. 거기서 다 모아요. 후기를. 하나씩. 엄청난 데이터죠. 오피 계신 선생님 한 팀 강사들하고 같이. 이 오피 개미 군단. 평가사 산다면 우리끼리 힘 모아야 돼. 우리끼리 힘 모아야 된다니까요. 오피 개미끼리 저기 그 데이터 모으고 스크립트는 제가 만들어줘요. 스크립트 만들어주고 매달 바꿔드려. 스크립트 그대로 외우지만 않으면 돼. 보고 참고하면 돼. 근데 어땠어요? 오늘 좀 하이마트 스크립트 같은 거라든가 백신 변이 스크립트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생각해봐봐요.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그걸 심지어 녹음까지 다 해줘. 원어민 녹음 다 해줘. 그걸 심지어 앱에 넣어줬어. 그걸 갖고 앱으로 연습하면 등급 판정 다 해줘.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후단 쪽 백엔드 개발까지 다 해놨단 말이에요. 어때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그래도 조금은 낫죠? 괜찮죠? 혼자 그냥 줄구장창 외워서 책 보고 하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정확하게 3월 26일 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다.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계속 공유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로. 당연히 AL이 잘 나오겠죠. AL이 받기 너무 힘든 시험인데 그래도 AL 성적회를 연간 수백 개 받으니까. 수백 개 봐요. 수백 개. 뭐 성적표를 공유 안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시험 받고요. OPI라는 시험도 봐요. OPI. 전화로 합니다. OPI. IL보다 더 높은 등급이 나오는데 이 시험을 왜 보냐? OPIC의 근간이 된 시험이에요. 이 채점 알고리즘 알려면 OPI를 보면 좋아요.
이 왜 얘네들이 수필요까지 주나?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저도 시험을 계속 봅니다. 180번 넘게, 15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도 안 나, 이제. 몇 번 봤는지. 응시료만 1000만 원 넘게 나왔을 거예요. 1000만 원이 뭐예요? 훨씬 더 그보다 나겠는데. 자. 그러고 보니 참, 응시료만. 그러면, 오피기신 강의가요. 100% 문제 수록하고 있는 거 팩트입니다. 정확히 성우와 시험에서 얘기하는 에바와 동일한 발음으로 속도로 녹음해달라 했어요. 롤플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답변 내용 상시 업데이트합니다. 최신 소재로 제가 정말 4화를 걸고 업데이트하고요. 월간지예요. 그래서 월간지.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 다 월간지예요. 지금 이게 EBTN이라고 하는 방송이고요. 라디오 방송인데 이게 귀가트인이라는 방송인데 이게 다 월간지라니까요. 어차피 월간지를 하고 있어요. 매달 뭔가 영어책을 쓰고 있다니까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아. 전기차 이런 거 맨날 나와요. 갖다 쓰면 돼. 오피게 갖다 쓰면 된다니까요. 거기서 가져오기 어렵잖아요. 정확한 영작을 도와주는 스크립트 필요해요, 여러분. 스크립트 꼭 필요해요. 원어민 녹음까지 해줘야 되고 제가 직접 녹음도 해드리고. 최신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오픽 패스로 연습할 수 있어요. 자, 앱 자체도 유료 앱이니까 좀 무료 쿠폰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쓸 수 있는. 매달 4월호 책. 네. 수업을 뭐 여러분 저와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오픽을 궁극적으로 한 번 정도 준비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요 교재 하나 정도를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00% 일단 문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4월호 책 어제 인쇄 끝났거든요. 지금 몇백 번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국에 지금 배송 나가고 있어요. 신청하시는 분들. 이거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톡방에다가. 본인이 칼라 출력을 하려면 본인이 돈 내고 그냥 출력해 쓰면 돼요. 받아보시면 돼. 수업을 안 들어도 되니까 DB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출력해 쓰세요. 뭐 칼라 인쇄해야 되니까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필요하시면 DB 확보 4월호 컨텐츠를 확보해요. 네. 저랑 이렇게 원격 화상 수업 지금 하는 수업처럼 완전 재밌어요. 막 난리쳐 막. 코로나 얘기하고 막 이걸로 수업하셔도 되고 원격 화상 말고 이걸 녹화해가지고 인강으로 만들어놨어요. 매달 찍어요. 매달 새로. 그래서 오픽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다루는데 이 주제들을 전부 다 저희가